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여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휴가 그리고 보양식 이 두 가지가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쉬는 거 하고 잘 먹는 거 이 두 가지가 이게 우리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다들 그래 얘기하잖아요. 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 내 나이가 되면 아주 피부로 느껴요. 건강이 정말 최고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식 취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다 건강 때문이라니요. 네. 그리고요 돈 됐어. 그리고 명예 됐고 네. 거기다가 사랑 아이고 됐다고. 사랑까지요. 돈, 명예, 근데 아이, 사랑, 참. 아니 누님 나이에 사랑은 별론가? 아유 사치인가요? 다 부질없어 다 부질없어. 부질없다고.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계를 낸 걸 보면요. 예. 지난해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이 네. 입원 진료인 경우에는 위장염과 결장염이고요.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치은염과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위암과 대장암 관련 질환으로 입원을 하고 외래 치료는 이제 치과 관련 질환으로 많이 가신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나는 건강은 문제 없어. 아유 당체 걱정하지 마라. 이래 뻥뻥 재는 사람들요. 거다가 그냥 짜가운 음식 막 먹고 아무 음식 막 먹고 거다가 뭐 술도 막 매일 먹고 예. 당체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자만하면 안 되죠.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검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지켜야 됩니다. 네. 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건강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 미리미리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7번 국도는 여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원하게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서 우리 동해안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경포해수욕장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요. 예. 뭐 발열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코로나19에 대비하는 모습들, 꼼꼼한 모습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이게 저 해외에서도 이런 모습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맞습니다. 일명 K-방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화제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남은 휴가철에도 이 철저한 방역 또 질서 있는 시민의식으로 휴가를 좀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킬 건 지키면서 안전하게 휴가도 보내야 돼요. 예. 우리 지난주에 왜 해변 풍경을 아침 식전바람부터 새서 늦게까지 그런 풍경을 보기로 한기 우리 아직까지 반나절밖에 못 봤다니.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휴가철 달라진 풍경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여름 해변 100배 즐기기에 도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6시거든요. 오전 6시. 지난 시간 여름 해변 즐기기에 나선 전호준 리포터. 아침 일찍 도착한 경포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깨끗한 해변을 만들어가는 환경미화원, 안전한 물놀이를 책임지는 수상안전요원. 죽더라도 같이 죽자. 내가 먼저 죽고 그 사람 먼저 살리자. 다양한 우리 이웃들을 만나본 다음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초당 순두부로 아침 식사까지 마쳤는데요. 건강하고 즐거운 피서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여름 해변. 이번 시간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함께 만나볼까요? 경포해변을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계십니다. 날씨가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오전 9시 한적했던 경포해변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지금 되게 분주하게 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네네. 뭘 준비하고 계셨나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이 경포해수욕장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한테 이 발열 체크 이제 안내를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이 37.5도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19 대기실로 다 이송 조치하고 그 이하이신 분들은 다 입장시켜드리고 있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미리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백사장 순찰 돌면서 이 발열 체크랑 팔찌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발열 검사소 설치는 계속됩니다. 네, 주무관님 이제 저희가 해수욕장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네,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또 해봐야겠죠? 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일단은 핸드폰을 열으셔서
있고 검색창에서 QR코드를 검색한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은 그 바코드가 생성됩니다. 예, QR코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핸드폰이 없거나 아니면은 안 되시는 분들은 수기용구로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 시설 출입을 위한 QR 체크인이라는 이런 게 있네요. 아,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QR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까지 완료. 아, 36도 아주 정상입니다. 아, 건강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저는 수기용구 작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수기명부를 작성하시고 자, 밴드 착용. 좋습니다. 이제 밴드까지 착용을 했고요. 이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들어가서 이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바다를 이 날씨에. 아, 좋습니다. 가시죠. 아, 네, 손소독 하고 갈게요. 네. 우와, 바다다. 드디어 경포해변에 입성한 전호준 리포터. 날씨가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코로나19 임시 대기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저희가 들어가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원래는 여기가 좀 상황이 안 좋, 이렇게 온도가 높으신 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확진자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냥 기본적인 쉼터처럼 되어 있네요. 네, 임시 대기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특별한 행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쉬었다가 자차가 가능하신 분들은 자차로 병원이라든가 보건소 이동하게 되고 자차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 119를 불러드리거든요. 아, 네. 그 차를 타고 제가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요. 그쵸, 역시 바닷가. 바나나 보트, 땅콩 보트, 가오리 보트가 있어요. 여기 한번 좀 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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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오면 어떤 걸 즐길 수 있나요? 여기는 뭐 수상 레저 용품이니까 보드하고 보시다시피 바나나 보트 뭐 그쵸, 그쵸. 종류죠. 네. 바나나 보트 또 바닷가에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어떤가요? 한 80% 줄었다고 봐야죠. 80%씩이나. 관광객도 줄고 이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예전 같지가 않고 이제는. 안녕하세요. 사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디 여행 다니기 되게 힘들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네. 나오셨는데 해수욕장에 이런 이제 체크 시스템 네. 하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일단 조금은 안심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내가 안전해야지 다른 사람도 안전하니까 또 특히 우리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동해안을 찾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애 마서 왔을 때는 바다 하면 강원도가 아주 그렇죠. 바다면 강원도. 너무 좋습니다. 저희 뭐 오늘 베스트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잠시 비가 그치자 사람들은 평화로운 한때를 보냅니다. 시원한 바다를 보며 근심 걱정은 잠시 잊어버리고 여유롭게 피서를 즐기는데요. 전호준 리포터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네요. 추억 남기기엔 사진처럼 좋은 게 없죠. 바다를 배경으로 멋지게 찰칵 여름의 변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해봅니다. 시키는 거 다 했잖아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지금 7시간 넘어서 8시간 향해 가고 있는데 설마 아까 순두부 먹인 거 오늘 맛있는 게 끝나는 건 아니죠? 아까 아침만큼 맛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힌트를 드리자면 네. 숫자 4입니다. 4. 4. 순두부만큼 맛있는 점심 식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음식은 강릉시 사천면에 숨어 있는데요. 싱싱한 해산물의 천국 사천항으로 이동해 볼까요? 숫자 4. 힌트 4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이 사천항이었습니다. 사천항 역시 물회죠, 물회. 여기도 물회, 저기도 물회. 물회 천국이에요, 여기. 이 물회 천국에 저도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징어가 역시 강릉 오징어 또 빼먹을 수 없죠.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저기 밖에 수조를 좀 구경하다 왔거든요. 예. 온갖 어종이 다 있는데 이 사천항의 모래가 유명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당일 잡은 거. 당일로 잡은 거. 만약에 산오징어도 제철고기잖아요. 가자미도 제철고기인데 오징어가 떨어지면은 바로 그날 이제 소진이 되고 하면은 그날 바로 잡아온 그 가자미
가자미로 물회를 쓰기 때문에 신선하고 맛있는 거죠. 네, 드디어 물회가 나왔습니다. 지금 막 입에서 침이 막 침샘이 막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비주얼로 너무 압도되는데 제가 한번 살짝 일단은 또 물회 국물 맛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달콤 시원한 육수가 온몸을 정말 감싸는 쫄깃하고. 이 맛. 오징어 이렇게 고소해요? 입안에서 오징어가 막 그냥 살아서 춤을 막 춥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본격적인 먹방 시작. 올여름엔 시원한 물회 한 그릇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해변. 그런데 비가 많이 오네요. 제가요 지금 맛있게 또 물회 한 접시 먹고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왔는데 비가 계속 와서요 해수욕장에서 더 이상 즐길 거리가 없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변에 와서 물놀이만 하면 섭섭하죠. 강릉 해변에는 특별한 즐길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커피.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은은한 커피 한 잔의 여유란.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텐데요. 강릉 커피의 매력을 만나볼까요? 강릉하면 커피, 커피하면 또 강릉이죠. 찾아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강릉하면 왜 커피라고 할까요? 일단은 뭐 바다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힐링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강릉이 또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같이 이렇게 또 비가 사르르르 오는데 이런 날에 커피, 어떤 커피를 먹으면 좋을까요? 따뜻하게 완벽한 한 잔의 느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커피숍에 가면 자기들만의 하우스 브랜드라 그래서 본인들이 추천하는 추천 커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찬 거보다는 좀 리얼치열은 이상하지만은 커피 자체도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따뜻하게 한 잔을 놓고 드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변에서 보낸 하루. 코로나19와 긴 장마가 계속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여름 해변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동해안 끝내줍니다. 진짜 마음은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레시카드도 챙겨왔거든요. 녹화 끝날 때까지 조금만 참겠습니다. 예, 뭐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지만 특히 이 먹거리가 많습니다. 네. 강릉에 강릉하면 떠오르는 게 커피잖아요. 그렇죠. 강릉 커피. 그리고 또 뭐 사천 물회 떠오르고 또 초당 순두부 이런 거 떠오르고 뭐 그 밖에도 어느 마을 하면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예. 이색 별미를 찾아가는 여행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비서 1번지래요. 그러니 개인 위생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기고요. 예. 그 깨끗한 우리 동해 바다에서 아름다운 추억 한 보태이 안고 놀다 그래 가시면 좀 좋소. 지난 시간 여름 해변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여름 해변의 범죄 유형과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동해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 정은우 경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해양경찰 그 해상 순찰대 있잖아요. 그 순찰하실 때 이렇게 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희 이제 해양경찰이 여름에 이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관리 수요가 많은 곳에 이제 연안 구조정이나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해양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치안 수요가 많은 이제 주요 해수욕장 외곽의 경계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비지정 해변 그런 부분을 위주로 중점으로 순찰을 하면서 이제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신데 더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마스크를 착용 안 한다든지 거리 두기를 안 지킨다든지 이런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안 지켰을 때 이게 혹시 경범죄에 좀 해당이 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디테일하게. 강원도 화운동해 본부에서 이번 코로나 관련된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이제 강원도 대표 해수욕장 8개소, 8개소에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야간 내 음주, 배달 음식 등 취식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경범죄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는 각별히
코로나 예방을 위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한 아울러서 이제 금지되지 않은 해변, 네. 이제 비지정 해변에서도 당연히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형사처벌 된다는 얘기가 범칙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처벌을 통해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 네, 거고. 맞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도 서핑을 하는 모습들도 눈에 띈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이럴 땐 어떻게 뭐 제어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기상특보시에는 원래 서핑을 활동하는 구역에서 예. 이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위반 시에는 주의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분에 과태료로? 네, 예. 과태료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상특보시의 레저 활동은 많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네.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즐거운 레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수상 레저 활동 할 때 그 안전 수칙을 그러니까 지키고 싶지만 또 못 지키는 경우 혹은 일부러 안 지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도 처벌이 되는 거예요? 우선 그 부분은 네. 이 수상레저의 안전수칙 부분부터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상레저 안전수칙은 이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네. 수상레저가 출항하기 전 이제 레저 기구를 사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야 되면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수칙을 미준수했을 때 네. 주요 처벌 사항으로는 수상 오토바이나 수상 레저 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를 미착용하는 경우 이제 아무래도 처벌 대상입니다. 네. 또한 수상 레저 활동하실 때 서핑 있지 않습니까? 예. 서핑 같은 경우는 서프보드와 발을 이어주는 보드 리쉬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을 미착용했을 때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하. 네. 그러면 사실 그런 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이게 제일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님? 아이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구명조끼 입으면 네. 일단 물에도 잘 뜨고 이 체온도 보호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맞아요. 근데 사실 구명조끼 입고 수영하는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아. 그러네요. 예. 거의 없지 않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명조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방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도로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는데 바다의 생명벨트는 구명조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뭐 운전을 하시면서 안전벨트나 그런 이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듯이 그렇죠. 네, 안전벨트는 구명조끼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이제 국민분들께서 조금 더 와닿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안타깝게도 요 최근 3년간 저희가 이제 통계를 잡아봤는데 네. 연안 사망 사고자 83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예. 3년간 네. 그 중에 약 85%인 7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예. 미착용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럼 맞습니다. 그 얘기는 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네, 안타깝게도 이제 해변에서의 예.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해변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착용을 의무화를 하겠다. 네. 이거는 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이 구명조끼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기 쉽게 네.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에서는 안전벨트, 네.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구명조끼.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주 수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고 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그 음주 수영이나 이런 거 하다가 사고 난 경우도 많죠. 대표적인 사례 2개가 저희 쪽에 이제 안타깝게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7월 1일 강릉 이제 안목해변, 예. 네, 경포 옆에 있는 안목해변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안타깝게도 또한 7월 26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네, 7월 26일에 경포해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에 내기에 져서 얘기 봤습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예, 바다에 뛰어들어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 예, 그 2개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외에 혹시 뭐 여름 해변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경보범죄에 해당된다 이런 규칙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이럴 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몰카와 성추행이라는 큰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범죄는 가까운 여름 경찰서나 지구대, 예. 그다음에 112로 신고해 주시면 근데 됩니다. 그건 경범죄가 아니지 않아요? 중범죄 아닌가요? 대표적인 큰 범죄입니다.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피서객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네. 이제 해수욕장에서 하시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제 주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로 네. 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그다음 야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로 개장 기간 중 특히 야간에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다음 네 번째로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불꽃놀이 금지죠,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예.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에서는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해수욕장 흡연도 금지. 네.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네. 평상시에 우리 해변에서 많이 보는 모습들이 많아서 네, 많이 봤어요. 잘 맞아요.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경범죄에 해당되는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해변에서 좀 사라지면 네.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이럴 때 야 이게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반발심. 있지만 이게 서로의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또 서로의 안전을 위한다는 게 결국 나 자신의 안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함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지킨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규칙들만 잘 지킨다면 정말 서로 즐겁고 안전한 여름 해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관광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동해안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해경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세한 얘기 여러분께 전해주신 동해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 정은우 경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나 배우들 중에는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공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네. 이미 많이 알려진 분들도 있죠. 그 얘기 유명하잖아요. 네. 정선 출신인데 제가 참 이분 닮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 아시죠? 예, 예. 영화 아저씨 아니고 7번 국도입니다. 예. 중치가 몇 개냐? 아하. 나 전당포한다. 예, 원빈 씨. 당황하신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다른 배우를 생각했어요. 닮았다 그래서. 예, 진짜. 그래서 왜 그 머리를 깎지? 아, 이렇게 예,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원빈 씨가 연예인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 강릉 시내만 나가도 니처럼 생긴 아들이 개락이야. 정신 차려. 원빈 어머님이 다른 지역 출신이신 거예요. 하면서도 약간 경상도 헷갈리긴 한데. 예, 네가 따라 하와이 약간 이런 아니 느낌. 내가 강릉을 뭐 평생 살았는데 네. 내 시내 나가보니 뭐 걸어 dom치 모르겠다. 여기 있잖아요. 강릉에 같이 살 때 기완 씨는 여기 어차피 안 살았고 아, 그래서? 저는 강릉에 살았으나 저를 못 만나셔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창 시절 별명이 김원빈. 아무튼 예, 그 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연예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 중에 그래서 가족들 모르게 예명 쓰신 분들도 옛날엔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그런 이유로 예명 쓰지 않고 그냥 다른 이유로 예명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뭐 아이돌들도 다 예명이고 그런데요. 오늘 행쇼의 주인공들도 예명을 아주 독특한 이유로 쓰는 분들이고 또 예명의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합니다. 사랑바람 진소리, 마이웨이 임양랑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임양랑 씨부터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출연하는 게 쉽지 예. 않은데 아하. 노래 부르는 데가 많지 않아서. 아, 그렇죠. 근데 오늘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아서요. 네, 행복하고. 네. 하여튼 오랜만에 출연했으니까 예. 행쇼에는 네. 저는 좀 이렇게 옛날 이제 포크 계열의 아하. 노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옛날 좀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라고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진소리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바람의 진솔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소리 씨는 사실은 그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시간에는 여러 번 라이브도 해주시고 했는데 네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예, 예. 네네. 상당히 오늘 화려한 의상과 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분홍빛을 좋아하십니까? 네네, 핑크색 좋아. 아, 그렇습니까? 예. 바람 불어온다 하늘 하늘 둘이 싣고 구름 타고 하늘 먼 카타라
웃음이 절로 나오게 누구나 한 번쯤 사랑에 울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임양랑 씨는 제가 지금 한 번도 이 질문을 방송에서든 사적이든 안 드렸는데 이 예명 임양랑은 어떻게 해서 탄생된 이름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네. 지금은 뭐 부모님들이 다 네. 밀어주잖아요. 아, 뭐 이렇게 하고 저희가 노래할 때만 해도 네. 안 밀어줍니다. 그렇죠. 다 반대하실 시절이죠, 옛날에는. 몇 개 막 부서지고 그러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앨범을 예. 낸다고 집에 도움 없이 네. 누구 지인이 이렇게 내준다고 나왔었어요. 반 정도. 예예.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얘 하는구나. 네. 저희 어머님이 아. 유명한 고승한테 가서 자, 진소리 씨의 사랑바람으로 시작한 오늘의 행시. 이번엔 임양랑 씨의 마이 웨이를 들을 텐데요. 아, 이 곡은 뭐 또 임양랑 씨 인생곡 아닙니까? 네. 자서전 같은 곡.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제가 강릉 내려와서 네. 제일 잘 만난 작사가한테 아유.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임양랑 씨 고향이 강릉이시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3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 2의 고향인 거죠. 뭐. 이제는 뭐 거의 강릉 사람. 고향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얼굴은 거의 강릉 사람이 되셨습니다. 음식도 음식도 똑같아요. 네. 후회 안 하고 살았다. 웃기만 하고 살았다. 묵직한 삶의 바위돌 잠시 놓고 쉴 틈도 없이 안개 자욱한 날들도. 류계영 씨의 정 끊느냐. 네. 이 곡은 네. 이게 좀 빠른 템포이긴 한데 네네. 가사가 상당히 슬픕니다, 사실은. 네네네. 예, 갑자기 또 이렇게. 근데 네. 그 개영 선배님이랑 또 예. 친분이 있어. 소리 예. 너는 내 노래 안 부르고 다니니? 아, 그렇게 또 언니가. 네. 계영 언니가.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예. 한 번은 부르겠노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류계영 씨의 정 끊는 약을 진소리 씨가 부르면 어떤 느낌일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의 사랑이면 돼. 어쩌다 사랑에 빠져 그종에 울지요. 사랑이 병이 되었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면. 임양랑 씨도 사실은 그 트로트라기보다는 네. 주로 이제 포크 계열의 네. 음악들로 사실은 데뷔를 하셨고, 그렇죠. 쭉 원래 그렇게 또 전공이 작곡하시고 네. 노래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노래교실하면서 예. 이 트로트도 가르치고 뭐 하다 보니까 예. 이 짬뽕이 됐어요. 아하, 서로 그 창법도 헷갈리고. 네, 그런 섞였군요. 그래도 좀 행복하죠. 그게 이제 임양랑의 노래가 된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예, 특별한 어떤 장르. 네, 네, 네. 근데 지금 준비하신 곡은 네. 아주 애절한 발라드인데요. 네, 그 사실은 이거 부른 저 분이 예. 그 야간업소에서 우리 통기타 업소하면 예전에 예, 이분이 부르면 뒤에 가수가 안 쓰려고 그래요. 아, 그만큼 너무 멋있게 노래를 하시니까. 아주 그냥 그 두성을 써서 참 멋있게 불렀죠. 김동환의 묻어버린 네, 아픔을 지금 네, 준비하셨는데 네,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묻어버린 아픔, 바로 그 노래를 임양랑 씨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사랑이라지만 나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 바라만 봐도 괜히 그냥 좋은 그런 사랑이 나는 좋아. 변한 건 세상이라지만 우리
진솔이 씨의 웃음소리가 제가 계속해서 아까 누군가를 닮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왜 예전에 제가 왜 그 옛날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코미디언 중에 김영하 씨라고 여자분 계셨잖아요. 예, 말 빨리 맞아요. 하시는 네네. 그분의 웃음소리가 전원주 씨도 이랬어요. 전원주 씨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톤이 그렇지만 전원 씨는 조금 구수한 톤이고. 예, 예. 아니, 맞아. 전원주 씨. 근데 김영하 씨가 바로 김영하 이런. 씨는 약간 이렇게. 자, 진솔이님과 임양랑 씨가 함께 부르는 아빠의 청춘이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우리가 대부라는 말 가끔 쓰잖아요. 무슨 네. 뭐 영화계 대부, 가요계 대부 뭐 이런 말들 쓰는데 오늘 출연한 이 임양랑 씨야말로 우리 지역 가수들의 어떤 대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임양랑 선생님이요. 진짜 후배 양성에도 애도 많이 쓰고 우리 일반인한테 노래도 참 많이 가르쳐주고요. 진짜 왔다 갔다 활동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오늘 행쇼 보면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임양랑 씨처럼 또 우리 현수 형님, 명숙 누님처럼 저도 언젠가 이 지역 방송계 대부가 될 날이 곧 머지않아 오겠죠? 오겠죠? 예. 뭐 대부의 뜻이 사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아니, 돈 꾸는 거래. 그것도 대부 말이죠. 예, 대부. 언젠가는 대부가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그 진솔이 씨 웃음소리 제가 봤을 땐 이거 명숙 누님도 굉장히 잘 살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번 도전? 예. 뭔가 그 같은 웃음 다른 어떻소야? 느낌입니다. 예. 네. 순간 놀랐습니다. 예, 놀랐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난 감동과 여운과 즐거움이 남는 행쇼. 다음 시간에도 행쇼 여러분께 멋진 가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속초 하면은 관광, 힐링 뭐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 4, 50년 전만 해도요. 속초 하면은 이것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아유, 그건 명태였죠. 명태. 명태. 네. 지금 하도 귀에서 가 이름이 금태잖소. 맞습니다. 그런데 그 7, 80년대 그때만 해도요. 속초 진짜 명태 이름은 개락이었지. 그러니까요. 옛날 그 속초항의 명태가 산처럼 쌓여 있고 지나가던 개도 입에 지폐를 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산업이 호황을 이뤘는데 그 호황의 중심에 있던 게 옛 속초 수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기한 씨를 이래 보니 아주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했네야. 했죠. 예. 그러게. 그래서 그럼 이것도 알아? 그 속초에 있는 그 왜? 예. 그 속초 그 수협 건물. 건물. 맞아. 그게 요즘 뭐 핫플레이스로 막 떠오른다는데 오. 우리 같이 그거 한번 구경하면 가자. 예. 속초시 중앙동 이곳에 색다른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주인공은 세 단장을 마친 구 속초수협. 1960년대 속초는 수산업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항구엔 싱싱한 수산물이 넘쳐나고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오가며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됐는데요. 그 중심에 구 속초수협이 있었습니다. 속초의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을 좀 벌이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장소성을 좀 부여하자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수산업의 중심지로서 속초가 시로 승격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아주 그 지역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좀 보존을 하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속초수협이 이전하면서 한동안 폐건물로 남아있었던 구 속초수협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색다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층엔 청년몰이 들어섰는데요. 청년 상인들이 모여 각종 먹거리부터 공방, 기념품숍까지 다양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 많고 열정 있는 청년 상인들을 만나볼까요? 저의 이름은 강국혜이고요. 속초 청년몰에서 옹심이, 홍합 칼국수, 홍합 장칼국수, 감자전을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고 여기가 처음에는 되게 저도 속초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가 없는 건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색다롭고 이렇게 꾸며진 걸 보니까
엄청 신기하고 여기서 장사한다는 게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조그맣게 차렸지만은 나중에 큰 곳에 가서 더 멋지게 사업을 넓히고 싶어요.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뛰어든 사람들. 청년몰 갯배거리는 20명의 청년 상인들에게 마음껏 꿈을 펼칠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청년들이 나서려면 뭐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발생을 했는데 청년들이 조금 더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신다는 점에서 너무 좋고, 지금 이렇게 새로 건물을 안 짓고 리모델링으로 한 것도 분위기상이나 옛날 어른들의 이제 추억 같은 그런 이미지로 다가와서 제가 봤을 때 너무 그냥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생각하신 만큼 손님들이 좀 많이 오나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처음이라, 장사가 처음이라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만약에 제가 청년몰이 아닌 다른 곳에 오픈을 했으면 이 정도 손님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있고, 아직은 혼자서 열심히 그냥 해본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기념품 가게에선 속초 여행의 추억을 담아갈 수도 있는데요. 공예품에 쓰인 재료들은 대부분 속초 해변에서 직접 구한 거라고 하네요. 저는 속초의 자연과 그리고 바다 생물들을 테마로 한 기념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속초 바다에서 나는 그 조개들이나 바다 유리 같은 걸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여기에 입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청년몰이 모집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부터 창업 내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시작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나 개인이 장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몰에 있다 보니까 단체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서로 잘 어우러져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족하세요, 지금? 네네, 지금 주변 상인들이랑도 사이도 좋고 그리고 같이 장사를 하니까 오히려 공감되는 것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상권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위치학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되게 접근성도 괜찮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다양하고 많은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제 미흡한 건 있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서 더 큰 사랑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아주 좋게 잘 단장을 했네요. 예, 리모델링을 아주 상당히 잘했습니다. 여기가 뭐 옛날에는 그 속초 경제의 중심지였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제 청년몰이니까 젊은 애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속초 관광의 가장 중심지로 변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멋진 전망을 바라보며 차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인데요.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죠. 대형 금고나 사물함, 크레인 등 구 속초 수협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 건물이 가진 오랜 역사와 추억을 이어가기 위해 인테리어에 함께 녹여낸 겁니다. 저희 공간은 그 광장형 복합 예술 카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커피를 마시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 이 공간 내에서 음악도 즐기고 뮤지컬이나 전시 같은 공연도 같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공간의 요소들이 하나의 포토존이 되고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많이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멀티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이 이쪽이 아니시죠? 네네. 네, 어떻게 속초까지 오셔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굉장히 좀 놀랐어요. 뒤에는 설악산이 있고요. 앞에는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속초에서 유명한 갯배라고 하죠. 갯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어선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일반적인 저희가 해변가에 있는 많은 카페들은 가봤는데 이렇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공간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공간 자체가 과거에 구수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속초에 있는 시민들의 많은 염원이나 꿈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운영에 대한 많은 꿈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공간에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속초 경제의 중심지였던 구 속초수협 건물은 이제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관광객들에겐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이 됐는데요. 현재와 과거를 잇는 이곳에서 누군가는 색다른 감성을 채우고 또 누군가는 아련한 옛 시절의 낭만을 떠올리겠죠. 갯배거리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던 그 건물이 맞는 거죠. 예. 확 바뀌었는데 볼거리가 일단 무엇보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실제로 사용했던 수족관이랑 금고를 인테리어에 활용했다는 거, 이거 참 인상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1층에서 마수은 거를 먹고 사고 싶은 기념품도 사고 2층은 올라가서 전시회도 딱 보면서 또 마수은 막 이렇게 차도 한 잔 마시고 딱이지. 네. 이곳이 앞으로 지역 예술가와 또 청년 상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제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속초의 경제 중심지였다면 지금은 문화의 중심지로 이렇게 탈바꿈했습니다. 앞으로 속초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강조하고 또 저희들도 계속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외에서 조금은 마음을 좀 놓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외에서도 실외에서도 반드시 2m 거리두기 이건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요, 두말하면 잔소리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동도 많고 여럿이 많이 모이고 이리니 이것만큼 꼭 기억을 좀 해주시오야. 명심해요. 덧붙여서 마스크도 잊지 마세요. 네. 7분국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